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장이고 불장이지만 제가 매수하지 않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매수할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쯤에 언급했었던 CRCL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엄청난 불장인데요. 사실 주식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 이게 어떤 장이다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 이렇게 좀 그 주식 전문가들 채널을 봐도 사실 다 생각은 비슷해요. 지금 같은 때가 너무 이렇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개미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한참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직감적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네이버 같은 주식도 이렇게 엄청나게 쏘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엄청나게 쏘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순환매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갔다가 여러 가지 차례대로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돌다가 다시 또 약간 조정 있다가 주도주가 다시 쏘고 그런 장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주도주라고 하면은 두산이랑 하나 쪽이겠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한 두 달 만에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사실 재밌는 거는 아직 고점에 반도 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트를 본 사람들은 이게 전고점을 뛰어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장이 좋은 거를 아는데도 제가 투자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고 뭐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실적 발표는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는 실적하고 지금 무관한 그런 장이에요. 자, 물론 실적이 좋은 것들이 더 날아가죠. 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던가 두산이나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날아가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날아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적하고 무관한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코스피가 뭐 PBR이 뭐 이제 1배가 됐다. 아니면은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코스피는 지금 5천을 가도 10,000포인트를 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전엔 1년 전에는 뭐가 달라진 게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거는 개별 주식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삼성에서의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일 좋게 보는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보면서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를 그냥 마음을 접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삼성물산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이런 것들의 주가 움직임이 기업의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 하는 그 지주회사의 그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지금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이 펀더멘털로만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장이 뛰어오르는데 삼성이 왜 안 가지? 싶잖아요. 이게 지금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 기업 자체의 이슈보다는 지금 다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원래 한국 주식은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 한국 주식은 그 기업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수출이 잘 나오면은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돈풀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돈풀기가 되면은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서울 부동산도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기업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돈풀기가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주식이랑 서울 부동산이 급등할 거다.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지금 막 국민 기본소득 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금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니까 지금 돈잔치를 즐기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으로는 원화 가치도 오히려 올라가고 지금 달러보다 원화가 지금 강세인 지금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오래될 수 없다라는 거를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발 돈 풀기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풀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더 대통령이 그냥 천명을 했기 때문에 더 뭔가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그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지금 되게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둘이서 죽이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파월은 뭔가 싸우면서 일부러 안 낮추는 듯한 그런 포지션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아직 코스피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상법 개정하고 지배불공정 개선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했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떤 대통령보다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을 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상법 개정을 하고 지배불공정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다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 정책도 그렇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한 정권에서도 그냥 매달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제대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 법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마도 상법 개정을 지금 엄청나게 한다고 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잘 된다라고 하면은 하기로 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되더라도 저는 미국의 그런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시장 이런 거랑은 확실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나라식의 조금 조금 바뀌는 정도겠죠. 근데 저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는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돈을 굴리다 보면은 부동산이 훨씬 이득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돈이 쌓이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사주를 사가지고 뭐 소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자사주 매입을 뭐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글로 돈은 가는 법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 그 강남에다가 10조 원, 뭐 2조 원어치밖에 안 되는 땅이었는데 그걸 10조 원 주고 샀잖아요. 왜 저러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맞았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뭐 짓겠다고 하는데 안 짓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상암 앞에 있는 롯데몰 짓는다고 했던 땅을 주차장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 뭐 아니면 내 주식을 사거나 이런 거보다 땅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세금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강남이나 네, 한남동이나 뭐 이런데 부동산에 지금 본격적인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크게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하면은 세금을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최소 2년, 2년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 미만으로 팔았을 때보다 세금이 한 엄청나게 절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최소 2년 이상은 가지고 갈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자산이든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자산은 올라가요. 근데 단기 투자자가 많은 자산들은 잘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근데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다, 양도세가 없다, 이거를 유리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단타만 쳐요. 근데 한국 부동산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1주택이면은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한 번 사면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 안 팔아요. 네,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 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집을 사면은 그 집을 팔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신 주식 부양을 한다? 저는 법을 바꾸면은 믿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차득은 없어요. 양도소득에 대한 그 세금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고팔고 하는데 그게 크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장기 보유 세금 감면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경제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부동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100억을 찍는 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맨하탄, 그 돈이면 맨하탄에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맨하탄보다 아파트 값이 비싸냐? 이거는 장기 보유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겁니다. 상법 개정이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는 세금이라고 보거든요. 세금을 바꾸지 않은 채 맨날 무슨 뭐 대출 조인다, 뭐 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따지고 보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양도세라던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동산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면 안 돼요. 부동산이 엄청 올랐을 때 팔아야지, 자주 사고 팔면 취득세가 많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진짜 낮추고 싶으면은 취득세를 없애야죠. 네, 취득세를 엄청 낮추던가. 그러니까 한 번 샀는데 이거를 최소 5년에서, 이제 정말 최소가 5년에서 10년이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취득세 때문에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우리나라 세금 정책은 주식은 하지 말라로 돼 있고, 주식은 단타만 해라, 그리고 부동산은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거기 때문에 부동산만 올라가는 세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꾸면은 저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주식 부양을 하고 부동산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부동산 잡는 거 뭐 사실 어렵나요? 네, 세금 바꾸면 되는데, 근데 이 부동산 세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어요.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바꾸면은요, 아마 전 국민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재산이 90%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빈곤층인데도 수십억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던진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서 계속 버블이 쌓여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주식은 부동산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는 대부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주식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장기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히 봐요. 자, 제가 100억이 있는데 내가 정말 딱 한 채만,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야, 아파트 이제 하나만 해라. 자가는 1주택만 보유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어디 살 겁니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남이나 한남동에 아파트 사야죠. 네. 그거 안 사면은 아마 바보 소리 들을걸요? 이게 뭐냐. 아무리 무슨 호재가 있고 하더라도, 물론 저도 강남 한남동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데 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펀더멘탈이 돈 있으면 당연히 강남 가지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주식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글로벌 투자자다, 뭐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엔비디아도 살 수 있고 삼성전자도 살 수 있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어차피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게다가 시가총액도 엔비디아가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엄청난 자금들이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망하지 않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자, 엔비디아는 강남에 한복판에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는 뭐 죄송하지만 지방에 있는 그냥 광역시 정도의, 지방 광역시? 뭐 그 정도는 될 수도 있겠죠. 지방 광역시 정도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자, 내가 100억이 있는 사람인데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호재가 있어서 매수를 한다. 물론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딱 한 채만 산다. 그러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엔비디아를 사지 왜 지방에 있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곳에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자, 물론 지금 코스피는 더 날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전고점을, 네, 거의 다 왔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죠. 뭐 요거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오클로라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코스피가 오를 때보다 이 오클로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버티브 홀딩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가 오른 것보다 지금 더 올랐습니다. 지금 잠깐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제가 이전에도 이것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S&P 500에 편입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좋으면서 얘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것도 그냥 요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 이상이 올랐고 200달러 기준으로 요때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지수 투자를 어쩔 수 없이 ETF로 하는, 국내에선 ETF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개별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뭐 유동성 변화와 상관없이, 물론 그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투명하게 밝히니까.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 메타 기업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뭐 크지 않나요? 엄청난 기업일 텐데 왜 굳이 강남에 있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전 세계인들로 봤었을 때는 맨하탄의 아파트를 사겠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내가 한 1000억이 있는 전 세계적인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으면 우리나라에 살겠지만 내가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부자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맨하탄의 아파트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밀고 있는 CRCL 서클 인터넷 그룹인데요. 제가 요게 8일 전에 요거에 대해서 올랐어요. 코인으로 인한 유동성 폭발하고 자산 폭등이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요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인데 요때 주가가 100달러, 뭐 어떻게 보면 110달러에 샀을 수도 있겠죠. 요때인데 요때부터 지금 주식이 거의 2배 올랐어요. 요 CRCL이. 코스피는 이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한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뭘까요? 6월 10일부터 뭐 10% 많이 쳐주면 1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CRCL이 2배 올랐어요. 물론 저의 포트에서 이게 비중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코스피를 산다라고 하면은 뭐 이 CRCL을 산 정도 비중으로 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올랐어요. 왜 이걸 샀냐? 전 세계 유동성에 변곡점에 있는 메인 주식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대 기관이랑 미국들이 다 지금 이거를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중국인들이 만든 USDT가 아니라 USDC가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이거를 밀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제가 샀을 때보다도 일주일 전에 얘기했을 때보다도 지금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이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안정적이에요. 네. 미국에서 이거 지금 국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뭐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네. 코스피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차트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개장 전 거래를 보니까 이게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2배 이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올라가는 거 알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금 올라가는 거 알 거예요.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엔 지금 순환매로 차례차례 지금 올라가는 장이에요. 유동성으로 수급으로 올라가는 장인데 이것이 진짜 기업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돈 풀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주식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는 건데 그 기대감은 뭘로 하는 거냐? 상법 개정, 뭐 지배 불공정 개선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했냐? 시작이 됐냐?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시작이 되고 그게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게 돼서 진짜로 주식 기업들끼리 밸류에이션 싸움이 되면은 그때 들어가겠다. 왜 우리나라 주식은 세금이 없으니까 잘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오히려 장기 보유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자산을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부동산을 규제하고 주식을 올린다? 이거 매 대통령마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실제로 세금을 조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조절한다는 거는 국민적 반감이 엄청나게 크고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장기 보유 세금 감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세금이 감면이 되어 있다. 오히려 주식은 세금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세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단타만 친다. 자, 그리고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처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100억이 있으면은 강남이나 한남동의 아파트를 사겠죠. 근데 내가 굳이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그냥 방구석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전 세계인들이 봤었을 때 지방 소도시에 있는 그 작은 호재로 움직이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대만에는 TSMC가 있잖아요. TSMC는 뭐 거의 메인 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차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엔비디아가 어떻게 입만 뻥끗하면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 뭐 트레이딩 잘하면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단타로 수익 내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변곡점에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법으로 인정을 했고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가로 나타났다. 네. 코스피 안 사고 CRC에 샀으면 훨씬 더 했다. 지금 그 코스피 뜨거운 거는 유도 아니에요. 지금 코인발 유동성 폭발 이거 좀 제가 채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암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저는 코스피를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코스피 잘하는 사람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도의 능력에는 안 됩니다. 그거 진짜 고수만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하는데 안정적으로 미국 주식 해도 예, 지금 뭐 좋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믿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코스피 지금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오매불망 막 이렇게 그냥 언제 빠질까, 언제 들어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전 세계 뭐 탑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데 뭐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